자, 합법토토로 밥 벌어먹고 사는 남자 개국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코로나 잘 이겨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또 만들고 또 업로드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모두 이제 하루하루 좀 힘든 나날들을 다 보내시고 계시겠지만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 볼 거는 이제 전적 패턴의 모든 것, 전적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토토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적 패턴이라는 거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한번 전적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분석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데이터 분석이 선행이 됩니다. 데이터 분석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적 패턴을 봅니다. 그 다음에 전적 패턴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당을 봅니다. 배당이 아무래도 금요일 날 뜨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분석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배당 분석까지 하고 이제 최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거는 이제 투표 종료 한 2시간 전 정도에 이제 투표율. 요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딱 마지막 픽을 내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 두 가지에서 결정이 납니다. 이 두 가지 분석을 해봤을 때 제 생각엔 한 80%? 한 80% 정도는 결정이 나요. 결정을 지어놔요. 결정을 짓고 나서 나머지 20%는 이제 얘네 둘을 보고 좀 포함해서 이제 최종 픽을 내리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얘네 둘을 분석하고 나서도 너무 어렵고 헷갈리는 경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배당 분석을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이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배당 분석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보통 얘네 둘에서 거의 결과가 갈린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인데,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전적 패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경기는 K리그 경기고요. 몇 회차에 올라왔던 경기인지는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작년 K리그 시즌에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어떤 경기였냐면은 제주랑 수원 경기였고 약간 리그 후반기 경기였어요. 이 경기는 어떤 전적 패턴이 있었냐면, 자, 우선은 여기가 시즌의 시작점이고 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전적 패턴이 있었냐 보면은 무승부가 2연무 이상이 없었어요. 리그 전체를 봤을 때 지금 보면 2연무가 있죠. 2연무 이상이 없는 패턴이 있었어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이제 2연무 있었고, 2연무 있었고, 그리고 2연무 있었고, 그쵸? 2연무 이상은 없는 패턴을 수원은 보여주고 있었고, 그 2연무 다음에 바로 제주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이제 수원이 이겼던 경기인데, 어쨌든 수원의 전적 패턴만을 봤을 때는 2연무가 없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다. 자, 반면에 제주는 또 어떤 패턴이 있었느냐라고 보면은 제주는 저번 시즌에 연승이 없는 패턴이 있었어요. 보시면은 승 다음에 졌고 승 다음에 졌고 승 다음에 진 모습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면 그 다음에도 보면 역시나 승 다음에는 승이 없고 승 다음에는 승이 없고, 그 다음 여기가 바로 수원과의 바로 전 경기에서 2대0 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제주는 리그에 연승이 없다. 리그에서 연승이 없는 모습이 있었고, 수원 같은 경우는 어때요? 2연무 이상이 없다. 2연무 이상이 없는 모습이 있었다. 자, 그러면은 제주의 패턴만 봤을 때는 무패가 가능하죠. 수원의 패턴만 봤을 때는 승패가 가능하죠. 그쵸? 근데 이 둘을 합쳐보면은 얘가 2연무가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무는 지워도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주가 연승이 없는 모습이 있으니까 수원의 패는 지워도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건 뭐예요? 수원 승, 제주 패. 이거는 결국 홈팀의 패를 얘기하는 거니까 남는 건 패 하나밖에 없죠. 실제로 제가 기억하기에 이 경기 데이터 분석을 해봤을 때는 승패 쪽으로 좀 갈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패턴을. 뭐냐면 일단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확실히 갈리는 그런 경기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두 가지로 갈렸는데 거기에다가 전적 패턴을 보니까 승이 없는 패턴이 있네? 그럼 이 경기 단통 패 충분히 갈만 하겠죠. 저는 이런 경기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경기도 제 기억에는 제가 이거 수원 단통 패를 갔던 기억이 나고, 제주 단통 패를 갔던 기억이 나고, 제 기억이 맞다면 이 경기는 제주가 정배를 받았고 심지어 투표율도 제주 쪽으로 조금 더 몰렸던 경기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왜냐면 저번 경기에서 제주가 또 이기기도 했고 제주가 이제 막
이게 시즌 막판이어서 이제 막 강등 버프 막 이래가지고 마지막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투표율도 제주 쪽으로 좀 몰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경기에 단통 패를 저는 갔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좀 맞췄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전적 패턴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가장 최근 경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 승무패 9회차에 올라왔던 경기고, 이 경기는 헤타페랑 세비야 경기였습니다. 자, 이 경기는 또 전적 패턴이 어떤 게 있었냐. 먼저 세비야 전적 패턴부터 볼게요. 자, 여기가 시즌의 시작점이고, 헤타페 경기는 여기입니다. 이때 세비야가 이제 원정에서 이겼던 경기인데, 세비야는 어떤 전적 패턴이 있었냐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홈 경기를 치르고 난 다음 원정 경기를 치르는 이런 일정이잖아요. 이랬을 때 어땠느냐. 자, 홈에서 비기고 원정 갔을 때 이겼었고, 홈에서 비기고 원정 갔을 때 이겼었고, 홈에서 비기고 원정 갔을 때 졌었고, 홈에서 비기고 원정 갔을 때 졌었고, 그쵸?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무승부가 없는 패턴이 있죠. 무승부가 없이 승과 패로 좀 갈린 모습이 있다. 자, 요 부분을 하나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헤타페 전적 패턴이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 헤타페는 여기에요. 시즌의 시작점이 여기고, 이거는 헤타페 홈 경기 전적만 모아놓은 건데,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헤타페가 홈에서 2연승 이상은 없다. 그쵸? 여기도 2연승 한 다음에 비겼었고, 2연승 한 다음에 졌었고, 그 다음에 2연승 한 다음에 세비야를 만나는 일정이었거든요. 올 시즌 헤타페가 보면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홈에서 2연승 이상은 없네? 저는 여기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을 좀 가졌습니다. 헤타페 올 시즌 되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홈에서 2연승 이상이 없네? 약간 이상한데? 이 생각을 저는 조금 가졌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경기를 전적 패턴을 정리해보자면, 일단 세비야의 전적 패턴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무승부가 없는 전적 패턴이 있었죠. 그리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적 패턴이 있었냐면 승이 없는 전적 패턴이 있었죠. 그럼 얘만 봤을 때는 승무, 그러니까 세비야의 승무가 나올 수 있고, 얘만 봤을 때는 헤타페의 무패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경기를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는 솔직히 승무패가 다 있긴 했지만 승이 확실히 좋았던 경기였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는. 그리고 만약에 이 경기에 역배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패보다는 무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승무 안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는. 근데 그 중에서도 확실히 승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전적 패턴을 분석하지 않고 오로지 데이터 분석만 했더라면 저는 이 경기 단통 승을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경기를 왜 결과적으로 왜 역배 쪽으로 틀었냐면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 경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헤타페가 3위고, 헤타페랑 세비야랑 하여튼 둘 다 지금 챔스권 경쟁을 하는 팀인데, 헤타페가 제가 알기로 투표율이 60% 이상을 가져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두 팀 간에 어떤 전력차도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양 팀 다 챔스권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인데 홈팀이 60% 이상 가져간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땐 좀 너무 많이 몰린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기 좀 불안한데 라고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는 그래도 세비야 승이 좋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60% 몰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네, 이런 생각을 또 했었죠. 약간 헷갈렸죠.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적 패턴을 해보니까 헤타페 승이 없는 전적 패턴이 있네, 이 경기 뭔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제 배당 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더 분석을 추가적으로 했을 때 이 경기 역배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어느 정도 확정을 지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전적 패턴 하지 않았더라면 이 경기는 저는 마치지 못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적 패턴은 무조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국 이 경기 저는 무패 투포를 갔었던 기억이 나요. 무패 투포를 갔고 결과적으로 패가 나오면서 이제 적중을 했던 그런 경기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확실히 이 전적 패턴은 무조건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맞다. 그런데 전적 패턴이 무조건 들어맞는 건 또 아니거든요. 전적 패턴이 무조건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언제, 왜 전적 패턴이 들어맞지 않고 왜 전적 패턴이 틀릴 때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2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